쉬려고 떠난 휴가인데 돌아오는 길엔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영장, 오션뷰, 화려한 인테리어 그런 곳 다녀와도 이상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휴식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녀온 사람들마다 정말 푹 쉬다 왔어요. 제대로 힐링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제가 직접 다녀온 진짜 휴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화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준 건 입구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건물만큼 높이 자란 나무가 넓게 가지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진입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니 자갈이 깔린 길과 나무, 그리고 그 옆으로 이어지는 작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건물과 자연이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풍경 사이에 숙소가 조용히 들어앉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계곡이 흐르고 푸른 나무가 둘러싸고 있고 어디를 바라봐도 자연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보통은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이곳은 작은 거실이 먼저 맞아줍니다. 한지 느낌의 미닫이 창, 그 앞에 놓인 좌식 테이블, 그리고 정갈하게 준비된 주전자와 찻잔. 이 공간은 빨리 쉬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잠시 앉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침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실 역시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에 더 집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득 객실 밖 풍경도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쉼은 이 공간 밖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린 물은 단차를 만나 힘차게 흩어지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계곡인데도 물은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계곡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이 만들어내는 시간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불멍을 하듯 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새 머릿속을 채우던 잡념도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곳에서 느낀 첫 번째 휴식이었습니다.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에 1층 카페테리아도 잠깐 들러봤습니다. 창밖으로 숲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커피나 차를 직접 내려 마실 수도 있고 한쪽에는 책과 만화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간단한 조리 공간도 있어서 바비큐에 필요한 조리 도구를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객실로 돌아와 쉬다 보니 처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은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는데요. 둘러볼수록 작은 부분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화장실은 줄눈에 물때 하나 없이 깔끔했고 작은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와 냉장고, 식기와 냄비까지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수저 하나까지 반짝거릴 만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부분들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막상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금세 불편함으로 다가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편안한 숙소란 무언가 특별한 게 더 있는 곳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없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준비된 웰컴티, 찻잎을 넣고 물을 붓고 천천히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별것 아닌 시간이었는데 계곡을 바라볼 때와 비슷했어요. 잠깐 멈춰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느려지더라고요. 바베큐는 별도 이용요금 3만 원을 내면 이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바닥을 보니 관리하기 쉽지 않은 자갈 바닥인데도 사용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자갈 사이에 남아있는 건 나무에서 떨어진 잎과 작은 열매들이었어요. 치워야 할 것은 깨끗하게 치우고 남겨야 할 것은 그대로 남겨두는구나. 그 작은 차이가 이곳의 편안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베큐를 마친 뒤 방에 돌아오니 객실 앞에 술상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반 위에는 정갈하게 준비된 안주와 술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조용한 음악과 밤공기 그리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날 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이와림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건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그 자연을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와림은 자연을 보여주는 숙소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제대로 쉬게 해주는 숙소였습니다. 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 풍경이 어제와는 또 달랐습니다. 밤사이 계곡을 채운 안개가 산허리에 낮게 걸려 있었는데요. 해가 오르면서 안개는 천천히 산 위로 밀려 올라갔고 그 자리로 푸른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창문을 열었을 뿐인데 이런 아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객실은 대중 소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머문 곳은 소객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객실이라고 해서 지내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었어요. 2사람이 머물기에 충분한 크기였고 세 타입 중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 가성비로 접근하신다면 소객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객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신 객실 안에 히노키탕이 있습니다. 료칸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프라이빗하게 탕 경험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객실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객실은 4인 이상 이용 가능한 타입으로 넓은 침실과 주방까지 갖추고 있어서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오시는 분들에게 맞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동일 객실에서 연박하시면 1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객실 가격은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조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약 방법과 객실 선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와림은 아고다 여기어때 트립닷컴 같은 예약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와림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 방식도 조금 독특한데요. 매월 10일마다 2달 뒤 한 달치 예약이 한 번에 열립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방문하고 싶다면 8월 10일에 열리는 예약을 노리셔야 합니다. 특히 히노키탕이 있는 중객실과 주말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편이라 미리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서울에서는 잠실역 기준으로 차로 약 2시간, 춘천역에서는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여유로워서 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숙소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 편의점을 이용하시려면 차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간식이나 음료는 미리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요즘 딱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지치는 날이 많으셨다면 그건 어쩌면 제대로 쉬어본 지 오래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면 화려한 곳 말고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이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가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숙소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잘 자고 잘 먹는 여행, 잘 잘 여행이었습니다.